만약 길을 가다 난데없이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수법과 유형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고통도 크다는데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묻지마 범죄, 그 실태를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옷깃이 스친 것도 아니고 죽는다는 느낌? 살다가 처음으로 느꼈을 거야, 그런 느낌은. 이유도 목적도 없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무자비한 범죄. 영문도 모른 채 잔인한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속상합니다.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 거리의 공포, 묻지마 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 지난 5일 새벽 인천에서 대학생 19살 곤모양이 집으로 가다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의자는 한 중견 건설업체 다니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튿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사건 직후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런 범행만큼이나 피해자와 가족들을 당황시킨 건 피의자의 존재. 저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를 죽으라고 찌른 거지 위협하겠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용서가 되지는 거면 용서를 하겠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피의자가 일면식도 없던 19살 소녀에게 사용한 흉기는 칼. 날카로운 칼 끝은 피해자의 목을 4차례나 관통했다.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은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 도대체 그는 왜 이토록 잔혹한 짓을 저질렀을까?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뒤쫓아가서 그 흉기로 그 목 부위를 찔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37살의 회사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그도 자신이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죄송하고요. 술을 평소 주량보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거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른 아침 시내 외곽의 모텔. 한 남자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려대고 있었는데 질문과 동시에 다짜고짜 날아온 주먹. 그렇게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죽는다는 느낌? 살다가 처음으로 느꼈을 거야, 그런 느낌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모텔 안까지 들어온 남자. 폭행은 주차장에서도 계속됐는데 저도 좀 피를 흘리고 왔으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 보는,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는 게 저도 황당한 거죠. 건장한 30대 남성인 피해자도 속수무책이었던 폭행. 바닥엔 아직도 그날의 핏자국이 선명한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몸 곳곳에 폭행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얼굴과 목 부위는 뭉친 피를 뽑아내야 할 정도였다는데 이유 없는 폭행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제정신이면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자기는 잘못한 게 절대 없다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뻔뻔한 피의자의 태도가 더 화가 났다는 가족들. 피해자는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데 임신 3개월의 아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단다.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혼자 홀로 단신도 아니고 진짜 한순간에 그런 사람이 저희 신랑을 어떻게 가열해서 저희 신랑이 잘못되기로 했다면 저희 가정을 아예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분기를 든 남자가 난데없이 여공무원을 폭행하는데 민원실 책상까지 뛰어넘은 마구잡이식 묻지마 폭행에 이어 지난달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도 흉기를 든 남자가 출근길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빗독촉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불을 질러 입건되는 일까지.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단다. 아주 최근의 추세는 전혀 그 전에 전과가 없고 그리고는 따로 무슨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도 않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범죄가 최근에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전국의 묻지마 범죄는 4,500여 건. 하지만 불과 4년 새 범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살인 역시 2007년 366건에서 2009년 572건으로 폭증했다. 자신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불행이나 스트레스가 주변에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수 늘어나서 그것이 일반인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또는 혐오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서 결국 범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얼마 전 한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얼마 전에 풍사건 때문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네. 그때의 긴박한 순간을 고스란히 담은 건 근처에 설치된 CCTV. 당시 녹화 화면을 돌려봤다. 앞서가는 여자와 그 뒤를 바짝 따라가는 남자. 다음 순간 남자가 갑자기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데 반항하는 여자를 강제로 끌고 화면 밖으로 사라진 남자.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다. 하나가 불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어른들 두 분은 불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잡았다고. 밤에 다니기 좀 겁나요.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겠어요, 진짜. 피해자분하고 가해자분 잘 아시죠? 몰라요. 이라고 하던데요? 제작진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피의자 상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통하고 있을까? 평소에 되게 친구 한 명은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술을 먹어도 항상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뒷정리하고 사람 보내고 이렇게 같이 가고 그러는 사람인데 근데 그날 좀 이상하게 뭔가 좀 이렇게 쏠렸는지 평소에 성격이 폭력적이라 그러면 그런 전혀 상대방 또 동료 이해하는 마음도 넓고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성실한 공무원과 무자비한 범죄자의 두 얼굴. 정신 이상자나 범죄자가 아닌 소위 멀쩡한 사람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있다는데.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격 성향이 기본적으로 강할 것이다. 그 가설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누구든지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통제력이 약해졌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지금 비중이 낮아졌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참을성에 대한 것이 점점점 이제 그 학습이 안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 피해자는 묻지마 범죄를 당한 후 살던 곳을 떠나 인적 드문 시골로 이사까지 왔다고.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이제 막 마주치는 것도 겁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올해 3월. 걸어가던 피해자를 붙잡은 건 마주오던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리고 갑작스런 폭행이 시작됐는데. 때리냐고 했더니 뭘 물어 이러면서 계속 막 때리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피해자가 도움을 청한 곳은 근처의 가게. 정업원도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여자분이 피를 막 이만큼 흘리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점퍼가 완전 진짜 피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흥건히 젖을 정도로 얼굴은 막 얼굴이 마치 막 빨간색인 것처럼 이게 사람이 피를 흘린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더라고요. 주변을 서성이던 범인은 가게에서 남자들이 나오자 그제야 황급히 골목으로 도망을 쳤다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은 참혹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 눈을 감싸고 있던 주변의 뼈가 모두 부서지고 치아 여러 군데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다. 보자마자 우리 큰애가 큰딸이 엄마 눈 좋아? 영희가 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서 눈을 빼줘야 하는데 내 눈을 빼줘야 할지 엄마 눈을 빼줘야 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까스로 실명의 위기를 벗어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수술비. 함몰된 눈뼈 이식 수술과 치아 교정까지 합친 치료비는 500만 원. 결국 해외 유학을 위해 7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1,000만 원의 적금 통장을 해약해야 했다. 그녀는 지금도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데. 황당하죠. 사실 아무도 살면서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맞을 거를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만 접하는 얘기인 줄 알았지 제가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더욱 무서운 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범인이 아직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란 사실. 그 귀하의 사건을 미제 편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아서 더 이상 뭐 수사를 하지 않겠다.